맑은 물과 좋은 쌀, 시간과 지극한 정성.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술이 제 맛과 향을 지니게 되는 조건입니다. 남편의 의지는 전통을 되살려냈고 나와 아들은 기꺼이 그 뜻을 이어가죠. 맑은 빛깔의 추성주는 우리 가족의 명예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좋은 평가가 딱 나왔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구나 결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자와 가사문화 그리고 대나무의 고장으로 이름난 담양입니다. 겨울날의 고즈넉함이 깃든 담양에서 부지런히 술을 빚는 사람이 있으니 내 남편은 추성주를 복원해낸 전통식품 명인이랍니다. 추성주는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전통 깊은 술로 쌀과 보리에 갖가지 한약재를 넣어 빚는 곡차. 정자 문화가 꽃핀 조선시대 때는 송강, 정철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즐겨 마신 명주랍니다. 스님들은 사찰에서 건강 보양 곡차로 마셨던 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선상성의 연동사라는 사찰에서 스님께서 저희 집안의 증조부 할아버지께 이 술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집안에서 가양조를 해 오시다가 일제강점기에 그 밀주로 해서 술이 끊겼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는 술 못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대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제가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추성주에는 몸에 좋은 약재 10가지가 들어갑니다. 집안에 전해온 문서를 통해 비법을 탐독하고 연구한 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엄선한 한약재들이죠. 요거는 이제 오미자입니다. 술에 들어간 하나의 부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경우는 또 갈근이라고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고, 또 이거는 연자육이라고 그래서 연씨죠. 약재가 한 10여 가지가 들어가니까 우리 전통주의에서 약재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문서화로 해 놓으셨는데 그거 이제 문서화로 한 것도 이렇게 간략간략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한약재를 다루는 건재사라든가 또 한의원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약재들은 어디에 좋은 것인지, 그 이제 약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약을 어떻게 해야만이 제대로 그 약에 대한 성능이 효능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심을 좀 많이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딱 신념이 딱 있으면은 그냥 해요.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기 의지가 있으면 그냥 해요. 열정 없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버티기 힘들 거예요. 내가 추성주를 만들게 된 건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죠. 주막을 운영했던 아버진 추성주 제조 비법이 적힌 집안의 가보를 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담양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민들의 생산 쌀인데 금년산의 햇쌀이에요, 햇쌀. 이걸로 호두밥 짓고 우리 추성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추성주를 복원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은 쌀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었죠.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추성주 빚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똥물 그런 것이 다 빠져나가야 술이 맑으면서 깨끗한 술이 돼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제거가 좀 되게끔 그렇게 하죠. 단백질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름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류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첫째 나 물을 보고 이전을 했어요. 이 노령산맥 줄기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든가 그 질소질이 많이 들어있다든가 이러면은 술에 대한 술 주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추성주 빚기는 밑술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맵쌀과 찹쌀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고두밥을 짓고 여기에 누룩과 엿기름을 넣어 발효시키면 밑술이 만들어지죠. 힘쓰는 일은 아들 재창이의 몫입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체계적인 지식을 쌓은 후 회사에 들어왔죠. 술 빚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심인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일상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거를 해왔으니까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도 뭐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내 지금 집안일이 급하니까 손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거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집안일을 계속 하게 됐죠. 뭐. 그 아버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금 아들로서는 조금 약간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추성주 빚기에 매진해온 지난 20년. 수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내가 얻은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절대 서두르지 않기. 향기로운 술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물과 쌀, 그리고 누룩이 필요한데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고두밥에 누룩과 엿기름을 넣고 버무린 후 두 차례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밑술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술 맛 때문에 빨리 발효시키면은 술 맛이 그 제대로 나지 않아요. 이게 전통식품이라는 것을 나는 문화유산으로 보거든. 문화로 보고 문화의 한 콘텐츠로 보거든. 그래서 이거 술을 하면서 돈 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돼야 일확천금 뭐 어떤 방석에 앉겠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라면은 뭐 이렇게 전통을 꼭 굳이 고수하려고 안 했겠죠.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존심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곧 이게 고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죠.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췄지만 술을 빚는 과정만큼은 전통 그대로를 따르는 남편의 고집. 재료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최고의 품질만을 사용하다 보니 술의 맛과 향은 당연히 좋지만 반대로 수익을 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편으로서는 그래도 흠없는 것은 없으니까 한 90점은 줄 것 같아요. 사업가는 영 아니에요. 사업가 쪽은. 근데 그게 사업가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말로. 근데 너무 정도기를 걸으시려고 하시니까 그게 힘들죠. 사업가는 1 더하기 1은 4도 되고 5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은 2여야만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는 영 아니죠. 남편은 사업가라기보단 명인의 그릇이 더 어울리는 사람. 처음 추성주 복원을 시작했을 무렵 남편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전해준 비법은 한자로 적혀 있어 그 뜻을 해석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남편은 전국의 술도가와 한약방 등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고 어렵사리 한약재의 적당한 함량과 처리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술을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참 좋은 술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때는 내가 이렇게 또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이게 내 진실이에요. 그 어떤 생활의 어떤 궁핍함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차라리 어디 가서 차라리 막노동을라도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경제적으로는 ING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뭐 대출금 이자가 뭐 연체되네 어쩌네 뭐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봐와가지고 뭐 관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좀 힘들긴 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힘들죠. 짜증나고. 그 브랜드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인지도가. 왜 그러냐면은 유통업체를 저는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영업을 해가지고 내 술 팔아다오 이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명인들이 하신 전통주들은 어떤 그 경쟁력에서 경쟁을 자꾸 하려고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명인들의 개개인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전통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지. 지난 20년간 남편이 걸어온 길은 굳이 걷지 않아도 됐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추성주를 복원해 명품 술의 반열에 끌어올린 남편의 노력. 남들이 크게 인정하는 일도 큰 이익을 남기는 일도 아니었죠. 지극한 정성과 지루한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추성주. 그 한 방울의 술만이 남편의 노고에 보답합니다. 엄마들이 10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런 기분으로 이제 소주꼬리 앞에 앉는 거죠. 이제 소주꼬리에서 소주가 술이 딱 떨어졌을 때 맛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은 아예 그냥 언제 그랬더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녹아버려요. 은은한 황금빛의 추성주는 눈으로 먼저 느끼고 향으로 코를 매료시키고 입안에서 부드러운 목넘김에 반하게 되는 술입니다. 마시면 신선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명주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술이 됐죠.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2곳에서 최고의 술이라는 인정을 받고 보니 그간의 노고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계 주류 품평회가 있어요. 거기서 3대 주류 품평회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벨기에, 영국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더블 골드 상을 받았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벨기에 몽드 셀렉션에서는 그랜드 골드 상을 받았어요. 그 최고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통주가 세계인들에게도 입맛에 맞았다는 거죠. 야, 내가 굉장히 우리 한국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술이 과연 세계 시장에도 먹히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지켜왔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 시대의 명품으로 만들어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보다 많은 이들이 추성주를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즐기게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전통주를 너무 몰라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전통을 지켜온다는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체험장을 만들고 또 체험객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젊은 사람들이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물어오면서 저희 이제 여기 체험장에도 오고 여기 와서 술에 관해서도 자꾸 물어보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또 이게 안전이 뭐 이렇게 힘든 것만 아니겠구나. 이런 젊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져봅니다. 우리 또 아들이 또 그 밑에 또 자손들이 나도 하고 싶다고 느낄 만큼 그런 술이 됐으면 싶어요. 그만큼 안정되고 또 더 명성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술을 계승하고 가치를 더하는 일은 나를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그 기쁨이 내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 이 땅의 영원한 명품으로 남는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